마지막 도전이니까요. 캡틴 손흥민. 왜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폭탄 발언 토트넘 초토화. 22일 한국 시각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토트넘 주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는 그가 이토록 수월하게 주장 완장직을 수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손흥민은 위고 요리스와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며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장 후보 중 하나였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이자 토트넘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 중 하나이자 최고의 스타라며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 내부에는 손흥민이 주장이 된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는 토트넘 내부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모두에게 존중을 받았지만 그를 리더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실제 요리스, 케인,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로 구성된 리더 그룹에 몇 년 동안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매디슨을 발표했을 때도 놀랍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세 선수 모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고 했다. 풋볼 런던은 심지어 손흥민은 연설을 해야 하는지 정중하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다가올 시즌과 훈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자부심은 명확했고 얼굴에 있는 미소가 넘쳤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더십이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드레싱룸이 선수들의 공간이 되길 원했고 선수들이 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했다. 이것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택한 이유라며 손흥민은 케인의 부재시 팀을 잘 이끌었다. 그는 클럽 레벨에서 캡틴으로 활동한 적이 없지만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에 답하고 있다. 손흥민은 단순히 인기 있는 선수에서 활동적인 리더가 됐다. 개막 전 브렌트포드와 경기에선 선수들을 데리고 토트넘 팬들 앞으로 갔다. 팬들을 열광시킨 아이디어는 손흥민에서 비롯됐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필요했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흥민이 보여준 상호작용과 책임감은 토트넘 구성원들에게 감명을 줬다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됐다. 토트넘은 13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흥민은 2015에서 2016 시즌부터 주장으로 활약했던 위고 요리스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새로운 부주장이 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입단 후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역대 두 번째 한국인 EPL 주장이 됐다. 손흥민에 앞서 EPL에서 가장 먼저 정식 주장으로 임명된 한국인은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다. 박 디렉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이적한 퀸스파크 레인저스, QPR에서 2012에서 2013 시즌 공식적으로 주장직을 맡았다. 그 이후 11년 만에 코리안 캡틴이 탄생했다. 손흥민은 이 거대한 팀의 주장이 되어 정말 영광이다. 큰 놀라움이고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나는 이미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장 안과 밖 어디에서든 스스로가 주장이라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라고 주장이 된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은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의 주장으로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모두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미 라커룸 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모든 그룹과 두루두루 어울린다. 단순히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은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올 여름 큰 변화가 있었다. 팀 전력의 핵심이자 리더 그룹이었던 요리스와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났다. 요리스의 이탈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2012년 토트넘의 둥지를 튼 요리스는 11년째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고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인 2015년부터는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하향세가 뚜렷했다. 그는 맨유의 다비드 데헤아와 함께 올 시즌 골로 이어지는 4개의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이는 공동 최다 실책골이다. 부상도 잦았다. 무릎 부상으로 8주간 전력에서 이탈했던 요리스는 기량이 뚝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어 엉덩이 부상까지 겹치며 결국 시즌 아웃됐다. 시즌 종료 후 요리스는 결국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토트넘은 결국 그와 결별을 택했다. 올여름 이탈리아 국가대표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영입했다. 케인의 이적은 더욱 극적이었다. 요리스의 이적 후 팀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케인은 올여름 내내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됐다. 케인은 토트넘의 상징 그 자체였다. 요리스가 없을 경우 주장완장을 찾다. 케인은 토트넘 최다 득점 기록을 깬 것은 물론 앨런 시어러의 EPL 통산 득점 기록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다. 케인은 현재 EPL에서만 213골을 기록 중이다. 케인의 이 같은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리그는 물론 FA컵, 리그컵도 거머쥐지 못했다. 토트넘은 윈나우 정책을 취하며 조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등 당대 최고의 명장들을 연이어 영입했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시즌에는 8위에 머물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로파 리그, 심지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나서지 못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시즌이었다. 당연히 시즌 종료 후 케인의 거취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케인의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였다. 케인 입장에서는 팀을 떠날 수 있는 적기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케인을 향해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첼시, 맨유 등이 러브콜을 보냈고 최종 승자는 바이에른이 됐다. 바이에른은 사고 초려 끝에 케인을 품었다. 바이에른은 무려 4차례나 이적료를 제시했고 1억 2천만 유로의 합의를 봤다. 토트넘은 당초만 하더라도 케인을 보낼 뜻이 없었지만 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조 루이스 구단주 역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케인을 팔라는 뜻을 전했다. 이적료 합의 후에도 토트넘의 이적 허가 여부로 설왕설래가 있었다. 막판 케인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케인은 바로 뮌헨행 비행기를 탔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으며 팀을 떠났다. 바이에른은 결국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케인과 계약했다.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라며 등번호는 9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케인의 영입을 타진한 뮌헨의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대표이사는 오래 걸렸지만 케인이 구단 유니폼을 입게 돼 우리 모두 행복하다. 며 케인은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던 그 선수였다고 반겼다. 케인도 구단을 통해 바이에른은 세계 정상급 클럽이다. 난 항상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면서 내 역량을 증명하고 싶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케인은 바이에른행 확정 후 오늘 처음으로 이 클럽을 떠날 거라 말한다.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 인생에 있어 거의 20년 가까이를 토트넘에서 보냈다. 11세 소년이 30세 남자가 되기까지. 영원히 간직할 너무나 많은 순간과 특별한 기억들이 있다. 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어 수년 동안 모든 동료들, 코치들, 감독들, 구단 스태프들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분명 나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 중에서도 팬들에게 가장 감사하다.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특별한 추억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았다. 고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떠나야 할 때라는 걸 느꼈다. 새 감독과 선수들이 트로피를 위해 싸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모두에게 행운이 있고 토트넘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것은 모든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별은 아닐 것이다. 정말 고맙고 다시 만나길 이라며 인사를 전했다.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함께한 첫날부터 같이 뛴 기억이 내게는 기쁨이었어라며 함께 만든 엄청난 골들, 놀라운 경기들,
기억이 정말 많다고 썼다. 이어, 해리, 네가 나와 우리 팀 팬들에게 준 모든 게 감사해. 새로운 인생의 장애 최고의 행운이 함께했으면 해. 행운을 빌어 형제라고 덧붙였다. 둘은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다. 케인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435경기에 출전. 280골을 터뜨린 구단 사상 최고 골잡이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리그에서만 213골을 넣어 이 부문 역대 2위에 올라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과 2015에서 2016 시즌부터 함께 뛰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정도로 눈부신 호흡을 과시해왔다. 8시즌 동안 서로의 득점을 도우며 총 47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넣었다. 손케 듀오는 EPL 최다골을 합작한 역사상 최고의 듀오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36골 콤비를 제치고 최다 EPL 합작골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활약 덕에 지난달 11일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로부터 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듀오라는 평가도 받았다. 두 핵심 리더가 떠나며 차기 주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이었다. 이미 프리시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찌감치 손흥민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라며 그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한 명의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그는 팀 전체의 통로 같다. 모든 그룹에 섞여 있는데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경기에서 해온 일로 인해 일정한 입지를 갖고 있다며 그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가 조국의 리더이자 조국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놀랍지 않다. 그는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라고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11일 진행된 개막전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주장 선임에 대해 이미 결정했지만 지금 말해줄 수 없다. 선발은 내일 진행될 예정이며 주장 선임 이후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지켜봤다. 라고 밝혔다. 결국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가장 오래 토트넘에서 뛴 선수 중 하나다. 에릭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계획에서 제외됐고 벤 데이비스는 주전급 선수가 아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데뷔 시즌에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8경기에서 4골에 그쳤다. 독일 복귀설까지 나왔고 실제 오퍼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했다. 두 번째 시즌부터 손흥민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2016에서 2017 시즌 34경기에서 14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레 알리와 함께 이른바 데스크라인을 구성하며 토트넘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등 놀라운 성과를 냈다. 손흥민은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이라이트는 2021에서 2022 시즌이었다. 개막전이었던 맨시티전부터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은 막판 놀라운 몰아치기를 보여주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23골로 EPL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10골을 넣으면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만 100골 고지를 밟았다. EPL 역사상 34번째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다.